네, 맞습니다. 무려 20개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가이자 사실 이분은 연예인의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백종원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맞는 간장을 이 한국의 레시피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죠. 원래 고추장 만들 때 엿기름을 써요. 엿기름 알지? 진짜 제가 요리를 너무 못하지만 백종원 레시피 이렇게 너튜브에 치면은 실패는 안 해요. 맞아. 그리고 간편하고 너무 쉽고.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요리 수저가 아니라 이분은 교육 수저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 수저. 교육가 집안 출신인데 일단 백종원 씨의 할아버지인 고 백창현 씨는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예산고등학교, 예산예와 여자고등학교에 속한 예덕학원의 창립자인데요. 국민훈장 모란장과 사학육성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한 충남 교육계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분입니다. 네, 백종원 씨 할아버지는 물론 아버지도 충남에서 상당한 유명 인사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백종원 씨 아버지 백승탁 전 충남 교육감인데요. 예산고등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부임해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육자 한 길을 걸어온 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백종원 씨의 그 학창 시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공부도 곧잘하고 리더십도 있었던 학생이라고 입을 모으더라고요. 덕분에 명문고인 서울고등학교를 이제 거쳐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교육학과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신 요리학과도 아닌 이 사회복지학과는 좀 의외인데 이유가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이 요리, 음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업을 잇는다. 뭐 이거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백종원 씨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교육학과도 조리학과도 아닌 사회 이 복지학과에 진학하는 것으로 부모님과 타협을 받다고 합니다. 야, 근데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타협을 해서 간 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좀 약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아, 열받아. 타협이 연대니까 너무 화난다. 고민하게 되네요. 네, 입학 과정은 상당히 특별했던 만큼 학교 시절에도 뭔가 특별하게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쵸. 여러분, 대학 생활의 꽃이 뭔가요? 바로 소개팅 다음으로 MT잖아요. 백종원 씨가 MT만 가면은 백반한상을 차려주고 그때그때 이 안주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뚝딱뚝딱 만들어줬다는 와. 거예요. 와, 백 선생이 와서 나한테 안주를 해줘. 와, 이건 진짜 부럽다. 술이 술술 들어가겠네요. 엄청 들어가지. 네. 와. 와. 근데도 중요한 거 본인의 사비로 100% 만들어줬다고 사회복지학과 합니다. 맞네요. 잘 배웠네. 어쨌든 별명이요. 슈퍼 부르주아였다고 합니다. 금수저이긴 합니다. 백종원 씨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사 경고를 2번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니느라고 수업을 빠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얼마나 맛에 진심인지 알 수 있고요. 그러다가 28살 되던 해인 1993년 쌈밥집을 개업을 합니다. 이 가게의 성공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사업을 확장해갔고 지금의 외식업계의 신화 같은 존재로 등장하게 된 거죠. 교육자로도 12년 전 이미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2012년인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학교법인 예덕학원 이사장에 취임해서 교육가로서도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면서 또 방송도 하시고 학교 법인까지 정말 이분은 몸이 진짜 12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이거. 모르세요? 백종원 분신설. 아, 복제. 복제. 이러다가 그 광고까지 찍었는데 백종원의 백이 100의 백이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이 친구들은 레시피 연구 담당입니다. 백종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해? 여기는 20에서 29종원 친구들이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을. 그렇지. 근데 프랜차이즈도 계열이 막 다 달라. 중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뜨거워요. 커피도 하지 여기는 않습니까? 13종원. 아, 무서워. 움파룸파족 같네요. 그럼 무섭다 좀. 사실 제가 좀 뭐 개인적인 좀 신분이 있어서 옆에서 가끔 볼 기회가 있는데 진짜 바쁘세요. 예, 정말 바쁘시고 지금 저희가 모르는 진행 중인 일도 한 2-3개는 더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도 꽤 있으시거든요. 게다가 이사장을 하고 계신 그 학교 있잖아요. 네. 졸업식에 빠짐없이 또 다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바쁘시다. 네, 맞습니다. 이 백종원 씨는 지난 2월 8일 있었던 예산고등학교 55회 졸업식에는 이사장 자격으로 아내 소유진 씨와 함께 동반 참석하기도 했는데
백종원 씨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학교와 관련된 크고 작은 행사에는 웬만하면 빠짐없이 직접 참석한다고 해요. 네, 근데 백종원 씨가 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고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급식인데요.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이 백종원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정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한 달에 2끼씩 기부를 하는 형태로 학생들에게 백종원표 고퀄리티 특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와, 저 학교 야, 갈래. 랍스타 뭐야. 와, 저 학교 갈래나. 바깥까지. 와, 급식에 랍스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와, 보쌈이야 보쌈. 보쌈에 순대야. 근데 이 학교에요. 입학 후에 너무 귀여운데 입학 후에 20kg가 찐 학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듣고 어머 아니 밥이 얼마나 근데 이해가 돼. 맛있으면 저걸 보니까. 20kg가 찔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근데 방송보다는 지역 살리는데 아주 여념이 없으시잖아요. 백종원 씨는 요즘 방송보다 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더 열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백종원 씨가 이 지역 경제 살리기를 시작한 이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 바로 고향인 충남 예산인데요. 지난해 자신의 사업 노하우와 이 컨설팅을 공유해서요. 이 예산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덕분에 이게 얼마나 대박이 났냐면 방문객 수가 누적 400만 명의 방문객이 올 정도로 정말 명소가 그리고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8,800명의 방문객이 왔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수치죠. 충남 예선에 이어서 올해는 전북 남원까지 그 영향력을 뻗치고 있어요. 일단 지난해 그 바가지 요금이 문제가 됐던 전북 남원의 축제 춘향제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올해 백 선생의 일타 강의를 받고 나서 확 달라진 모습으로 호평받았는데 장떡 3,000원. 너무 실하다. 가격이 착해. 야, 근데 사진만 봐도 음식 퀄리티가 진짜 다르네요. 푸짐해졌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가격에서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갑 여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확하거든요. 실제로 올해 춘향제 행사가 막을 내리고 백종원 씨 덕에 합리적인 가격 책정, 투명하고 위생적인 운영, 그리고 전 세대가 좋아할 만한 메뉴 선정 등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는 평가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과연 백종원 씨가 다음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를 어디로 가게 될지 기대가 되고 서로 백종원 씨 오기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갑자기 떠오른 게 백종원 씨가 이제 아이가 셋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교육, 사업, 요리 중 어느 쪽에 재능이 있을까? 백종원 소유진 씨 부부의 막내딸이 올해 7살이에요. 그런데 발레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 나간 이 발레 콩쿠르 대회에서 무려 유치부 1등을 했다라는 또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근데 확실히 재능이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관중석에서 발레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상당한데? 너무 뿌듯하지. 상당. 목소리 톤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죄송한데. 근데 이게 어색했어야 되는데. 참 재능이 많으신데 자녀까지 셋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세 자녀에게 취향껏 분야마다 물려주면 더 부러울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가업을 이어받을지도 모를 2명의 스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줄 스타는 제작진이 상속자들 특집을 준비한다고 하자 기자님들이 하나같이 요 주제는 요 분이다. 가장 먼저 얘기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누구지? 누군가요? 누구야? 진짜 의외의 분이 있어요. 그래요? 화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라고 하실 텐데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판 재벌 2세 하면요. 바로 이분인데요. 향후 이 가업을 이어서 활약할 수 있는 스타. 2000년도 M본부 2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해서요. 드라마 선정여왕 그리고 마이, 갯마이 차차차 등을 통해서 정말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임교진 씨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는요. 배우 소희연 씨와 결혼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대표 사랑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분이죠. 아, 근데 이분 저는 재벌 2세를 모르고 제가 조촐하게 우리 유튜브에 나와서 육아 얘기나 좀 하자 이렇게 섭외했는데 갑자기 얘기를 해주셨었어야죠. 이 정도인지는 몰랐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그냥 섭외를 했죠. 저는 최근에 술을 샀습니다. 본인이 샀어요? 전혀 몰랐어요. 저쪽에도 부자예요. 네, 형인데 내가 사야지 이랬는데 재고해 볼 걸. 거치로 갔었어야 되네요. 우리가 경솔했네요. 네, 경솔했네요. 기생충 대사 중에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엄마가 하는 얘기. 돈이 대림이야. 모든 주름을 다 펴줘.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 근데 이분 신인 때도 제가 소속사가 친해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사람이 구김이 없는 거예요. 작품이 많지도 않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게 또 아닌데 사람이 구김이 없어요. 그리고 나 몇 번 안 만났는데 형 동생이에요 막 이래가지고 부침성이 되게 좋아. 그럼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버렸지. 그래서 저분은 뭐야? 그랬더니 그 소속 관계자가 넉넉합니다. 하더라고요. 넉넉합니다. 사장님 나한테도 미리 알려줬어야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 근데 이 인교진 씨 아버지가 그럼 누구시냐? 인치환 씨라고요. 선박선, 전선 케이블 소재를 생산 수출하는 S사의 대표입니다. 1995년대에 설립한 이래에 꾸준히 성장한 기업이에요. 지난 2011년도에는 240억 원의 이 연매출을 달성을 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주기적으로 연간 매출을 100억 이상 올리는 이 알짜배기 기업이라는 거. 꾸준하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해외 수출도 활발해서 업계에서 이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 인교진 씨가 아니라 조만간 전선 케이블을 수출하는 또 CEO 인교진 씨의 모습을 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임교진 씨가 실제로 뭐 구체적인 실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장에 나가서 이것저것 살피기도 하고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나 체크를 하기도 한데요. 가끔씩 경영 수업을 받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어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좀 대리미를 가진 자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좀 조세호 씨 말을 따르자면은 회사를 안 주면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입장을 들어본 거는 아니잖아요. 안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한 네네. 지적입니다. 네. 이 두 부자가 그래서 같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하는데요. 2012년도에 인교진 씨 아버지 인치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들들에게 앞으로 10년만 더 성장시켜서 나중에 줄 테니까 너희가 아버지보다 더 키우고 고용 창출을 더 많이 해라. 사회에 이바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안 넘겨줄 거다라고 선전포고를 했다는데 근데 팩트는 뭐냐면 2012년에 저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네. 10년도 넘게 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불러줬다. 그럼 이제 인교진 씨가 더 사회에 이바지할 것이 남았다. 예. 아직 불투명하다 당장은. 예, 이렇게 볼 그러네요. 수 10년 있을 것 지났는데 같아요. 2012년 예, 인터뷰니까.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예. 사업체는 아직 안 물려주셨죠. 근데 물려받은 건 따로 있다. 그건 바로 끼입니다, 끼.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젊은 시절엔 대기업에 재직을 하셨었고 38살에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할 정도니까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셨죠. 그러다 이렇게 사업까지 읽었는데 사업가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환갑이 되던 해에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간직해온 가수의 꿈을 이제는 이루고 싶다라고 가족들한테 폭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끼가 있으셨구나. 그래서 돌려 생각해서 상진 씨가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가수 낼래, 앨범 낼래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네. 왜 당황해요? 뭐 졸업 앨범이요? 약간 이게 막 헛소리를 할 것 같아요. 졸업 앨범. 그러니까 막 아니 마음은 응원하는 입장이겠지만 이게 이제 수습을 아들이 쉽지 해야 될 않죠. 수도 있잖아. 쉽지 않죠. 그치. 통상적으로 물려받을 게 많은 집안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반기를 쉽게 못 들거든요. 근데 인교진 씨 이번에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왜 그 연세에 고생하려고 하시냐라면서 결사반대를 외쳤는데 본인이 연예인이니까 이름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게 얼마나 구설에 오르고 힘든 일인지 알 거 아니에요. 좀 편하게 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런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그래. 인치환 씨는 이제는 제가 아버지로 안 하고 인치환 씨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연예인이니까요. 그쵸. 가수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와. 심지어 뮤직비디오까지 만드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팀이시네. 우와. 끼가 남다르시네. 진짜. 어머머머. 인생은 한 방이다 딱 한 방 한 방이다 아니 근데 나이에 상관없이 저는 저거에 도전했다는 게 맞아요.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목소리도 중후하고 좋으신데요? 짧게 들었는데 노래 굉장히- 보시면 편안하게 네, 잘 네. 부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가족들 모두 특별히 또 인교진 씨를 포함해 반대가 심했을 때 유일하게 응원해 준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일하게 응원한 사람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잖아요. 바로 며느리 소희연 씨입니다. 남편은 역시. 반대를 했지만 심지어는 이 시아버지 인치환 씨가 남편 인교진 씨보다
아버지보다 더 끼가 많다. 정말 우리 아버님 매력 있으세요라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왜 집안이 흥하려면, 집안 분위기가 바뀌려면 왜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집안 정말 연예계에서 다복한 걸로는 진짜 유명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시가, 처가, 양가, 부모님부터 이 동생네 부부까지 모두 모여서 단합대회를 열 정도로 정말 이 화목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양가 부모님 같이 만날 일이 흔치가 않잖아요. 뭐 결혼할 때나 뭐 경조사 때 말고는. 근데 근데 소희연 씨가 정말 복덩이 며느리가 와.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게 있는데 인교진 씨 아버지 인치환 씨가 두 사람 결혼 전부터 소희연 씨의 팬이었다고 하는데 그냥 팬도 아니고 팬클럽에 가입할 정도의 찐 팬이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성공한 덕후, 성덕 시아버지인 거죠. 이 집안의 가장 큰 가업이자 이어받은 거는 이 화목함이 아닐까 싶어요. 자, 가업을 이은 연예계 찐 상속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당장은 아니지만 가업을 이을 가능성이 있는 분인데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와, 이분이라고요? 누구예요? 이번에 왕자님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1995년 솔로 가수로 데뷔한 이후에 남성 듀오 콘츄리 꼬꼬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 이제는 개그맨을 웃기는 가수로 더 유명한 탁재훈 씨입니다. 작년 이 S본부 연예대상에 이 맞다. 영예를 안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만끽하고 있는 탁재훈 씨의 이야기를 맞아요. 소개하도록 작년에 하겠습니다. 연예대상. 저랑 이제 지혜 씨, 뭐 소영 씨 있는 눈앞에서 또 대상을 맞아요. 타는 네, 거 작년에 같은데. 연예대상 받았잖아요. 예, 예. 근데 진짜 이분은 신이 내린 그 예능인 중에 몇몇 안 된 예능인 중에 탑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랑 같이 방송을 하면 정말 드립이 이게 저런 생각을 하지. 저런 그러니까 약간 티키타카가 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막 진짜 타고난 거 앞서 아닌가 나가는 생각이. 드립이 있어 정말. 대단한 재능이죠. 빠져들 수가 없지. 그러면 이런 탁재훈 씨의 아버지가 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네, 탁재훈 씨 아버지 배조웅 씨인데요. 연매출 180억 원 규모의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재훈 씨 아버지는 한창 일할 50대 나이에 한 레미콘 회사 원래 이사직급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임원이었죠. 그런데 1998년이죠. IMF 금융위기 당시 명예퇴직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럴 바에는 과감하게 내가 공장을 인수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 후에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회사를 운영을 해온 분이에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9년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랑스러운 중소인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분입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 아버님께서 회사를 운영 중인 것뿐만 아니라 한국 레미콘 공업협동조합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정말 재력의 능력, 명예까지 보유한 정말 끝판왕 회장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아버지가 좀 건실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면 이게 외동아들이신 거죠. 그러면 아들에게 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요? 2019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들이 연예인이라 가업 승계를 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사업을 물려받겠다는 용의가 있다면 기업 상속을 하겠다고 밝혀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단단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뭐 직급 낮은 데로 와서 좀 탄탄히 좀 밟아가라. 신입사원부터? 경영 수업 받아라 뭐 이런 거? 땡 그런 걸 시키면 탁재훈 씨가 절대 안 하겠죠. 아예 연예계 생활을 청산하라. 이게 전제 조건이었대요. 한마디로 연예인 활동을 완전히 접으면은 세다.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 하면 그때 물려주겠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언젠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연매출 180억 원의 회사를 부모님이 물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물려받든 물려받지 않든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찾아오지 않을까. 뭐 돌아갈 곳이 부럽습니다. 있다라는 어떤 생각 자체가 도움이 한마디로 되는 거죠. 말하면 180억짜리 복권 1등이 당첨이 됐는데 그냥 그걸 계속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가슴 속에. 그래서 이제 뭐 사직서 하나 품고서는 이 회사는 당분간 좀 다니고 또 아니면 이거 정리하고 이 복권 꺼내야겠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마음의 안정을 넘어서 통장의 안정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아버지를 위해서 탁재훈 씨는 레미콘 홍보대사를 맡기로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에 힘을 보태기도 했고 본인도 은근슬쩍 그 야욕을 드러내거나 있습니다. 야욕. 자, 몇몇 스타들한테 탁재훈 씨가 자주 외치는 건배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바로 레미콘 잘 돌아간다 이랬다고 하거든요. 자, 이분이 원래는 컨츄리 꼬꼬로 인기를 정말 많이 얻었죠. 컨 수저였는데 이제는 레미 콘 수저로서 맞네. 아주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가고 계시는데 부럽습니다.